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종합지수의 단기 낙폭 확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 등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3.4% 하락한 306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2주 연속 100포인트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7% 하락한 967로 마감이 되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 덜 빠진 부분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낙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이죠. 환율 부분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10원 60전이 상승한 1179원 6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중 고점을 돌파는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급 불안이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모습이에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2천억대 매도를 하는 반면에 개인만이 1조 5천억대 순매수죠. 자, 하지만 지지난주에 비해서 외국인들한지 기관들의 매도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1000억대 매도를 하고 기관이 1400억대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이 2800억 순매수를 하면서요. 지수 하락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 강도는 약화되고 있다. 특히 선물 시장 쪽에서는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7,400억 정도 순매수, 그 전주에는 그죠? 조 단위로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로 전환된 것은 좀 의미를 부여를 해도 되고요. 특히 거래대금이요. 지난 금요일 20일이죠. 코스피 시장 쪽에서 16조 4천억, 그죠? 그 전주에는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래대금, 지금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거래대금이 20조가 넘는 많은 거래가 되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죠? 그것은 상당히 부담되는데 지난주 후반대에 가서는요. 지수는 약세 모습이 이어졌지만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조금의 반전의 모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글로벌 증시, 미국이라는 유럽 증시는 그죠?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시아 증시, 그죠?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증시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대만이 3.7%, 일본도 3.4%죠. 국내 증시와 비슷한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 한 주 동안에 1.1% 하락에 그쳤고요. 특히 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6% 상승했고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그렇죠? 1.1%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0.7% 하락에 그쳤다. 유럽의 독일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0.2%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6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특히 최근에 아시아 증시의 약세를 견인했던 이 테이퍼링, 그죠?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인데요. 자, 요 부분은요, 주일 때, 그죠? 주말에 발표 난 것 중에서 우리가 잭스론 미팅이 26일에서 28일 사이에, 그죠?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이틀 열리던 것을 27일 하루에만 진행하는 걸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잭슨홀 회의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연준의 평가에 의문이 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테이퍼링을 강하게 주장을 했던 댈러스 연준 총재가요. 이 델타 변이로 경제 전망을 수정할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댈러스 연준 같은 경우는 매월 1200억 달러의 채권 매 프로그램을 축소를 하자라는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다음 달 9월 공식 발표, 9월 22일 날이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10월에 시작하는 일정을 지지를 해왔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경제 전망을 수정을 하면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실시를 역적 구체화되는 그런 것을 조금 연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요. 미국의 3분기 성장 전망치가요. 크게 하향을 했다 그러죠. 기존에는 전망치 성장률이 한 9% 정도 봤는데 5.5%죠. 에서 크게 낮췄다라는 내용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실시가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다음 주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26일 날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 따른 경제 침체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연기될 가능성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아까 종합지수가 좀 반등을 위한 조건으로 가장 큰 이유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것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봉쇄로 인해서 조금 더 더뎌진다 그러면은 그죠? 그런 부분들 연기될 가능성 연기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빠졌던 부분들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외국인들 수급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연중 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환율 장기 차트를 보면은 한 1290원에서 1300원 사이가 강력한 조금 저항선으로 좀 작동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 1180원 그러니까 1180원대보다는 1190원에서 한 1200원 사이 그죠? 강한 저항선이 된다면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 매도가 조금 현물 쪽에서는 약화되고 그죠? 그런 부분 특히 최근 10년간 유가 증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지분율이 31%를 그죠? 분기점으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죠. 지난 17일 날 기준으로 31.53%니까는 그죠? 31%면 한 0.5% 정도 남은 거죠.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4, 5조 정도 될 거고 또 17일이니까는 조금 날짜가 지금 20일이니까 좀 지났으니까는 거의 이제 막파지. 그리고 또 올해 외국인들이 한 29조 원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과매도 상태다. 그러한 부분에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조금 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된다. 그죠? 그런 부분이면은 최근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크게 빠졌던 부분들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추세 전환이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낙폭에 대한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등을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최근같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요. 자기의 뚜렷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요. 자, 이제 지수 아까 말씀드린 뭐 테이퍼링인지 금리 인상 우려가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지면서 그죠? 또 환율 부분에 따른 또 저항선 또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 그러면서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강도가 약한 내지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요. 지수 반등 가능하겠죠. 최근 2주 그러니까는 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뭐 날짜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뭐 한 열흘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코스피 지수 차원에서 7.1%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혀 하락. 이번 주 크게 지난주 하락하면서 한 8.8% 하락했죠.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것은 전기전자 쪽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12.7%, 하이닉스가 한 16% 정도, 삼성전기도 15%죠. 이런 업종 대표주,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한 2주여 동안에 한 10%가 넘게 빠졌다. 그죠? 조금 과매도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죠. 뭐 삼성, SDI, SKC 지난주 금요일 날 역사적인 고점 돌파했죠.
자, 삼성 SD는 역사 고점 돌파한 이후에 최근 좀 조정을 받지만은 뭐 2주 전에 비하면 또 상승이고, 뭐 바이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2차전지 바이오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망가지는 부분은 아니다. 전기전자뿐이라면 이번에 지수가 반등을 주게 되면은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낙폭 과대였죠. 종목들의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은 그렇죠. 낙폭 과대 종목이 빠졌다가 이 반등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 덜 빠졌던 종목군들이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 나온다. 그래서 낙폭이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요, 낙폭 과대 종목도 있을 거고 또 하방 경직의 모습도 종목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반등, 뭐 최소한 낙폭의 뭐 한 절반 정도라든지 그렇죠. 없으면은 물량을 줄여서 하방 경직의 모습에 보였던 그런 종목군들로 오히려 좀 교체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아까 만들어 뭐 2차 전지 반도체 쪽 위주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이제 낙폭 과대조 반도체 쪽에서는 뭐 유진테크, PSK, 월덱스, 테크윙, 뭐 네페스, 동진세미캠, 원익, QNC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군 대부분들 아마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고, 그나마 덜 빠졌던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면서 수급 양호,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스나 그렇죠? 리노공업,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유니셈, ISC 그렇죠? 특히 이 SK머티리얼즈가 지난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이 SK한테 흡수 합병 당한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어요. 예, SK머티리얼즈가 보통주 한 주당 SK의 보통주 1.58주가 배정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수준에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이 거래 비중이 거래 비율이 아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합병 절차는 10월 29일 날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12월 1일 날 마무리될 예정인데 아마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합병이 아마 결정이 될 거로 보인다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흡수 합병 당하는 주 SK머티리얼즈가요. 지금 매수 청구, 그러니까 나는 합병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주식을 내가 사주겠다라고 한 가격이 41만 5,751원으로 결정해서 지난 금요일날 종가가 41만 4,900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죠. 아마 이 매수 청구권 가격 밑으로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밑에 만약에 이것이 뭐 40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을 그죠? 를 실시를 하면 되니까 내 주식을 이 SK머티리얼즈한테 내 주식을 사달라고 그죠? 하면은 이 회사 차원에서는 41만 5,700원대에 그죠? 매수를 해줄 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 합병되는 조건이죠. 만약에 합병이 무산된다면 아니지만은 합병이 되는 조건으로면 이 41만 5,700원 정도 수준은 좀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SK는 SK머티리얼즈 지분 현재 지금 49%를 갖고 있는데 오늘 흡수 합병을 하면서 100%의 지분을 하는데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합병에 대해서요. SK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내용 잠깐 보면요. SK머티리얼즈와의 합병은 SK 주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판단된다. 왜냐하면은 우선 자회사인 SK머티리얼즈 시장 가치가 저평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SK가 단순한 지주 회사가 아닌 자체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 거듭날 수 돼서 SK 머티리얼즈보다는 오히려 SK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5시쯤인가요?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 SK는 4.4%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SK 머티리얼즈는 시간에 거래에서 오히려 0.2% 약보합이 있죠. 자, 하지만은 아까 지금 비율이 SK 머티리얼즈 한 주당 갖고 있는 사람들이 SK 주가를 1.58주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난 것처럼요. 4.4%가 상승을 하면은 그죠? 요 비율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SK 머티리얼즈 갖고 있는 사람도 수혜가 되죠. 그러니까 SK가 많이 가도 어차피 그 주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합병되면은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SK 머티리얼즈도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정도 좀 유지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SK 머티리얼즈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올라오면은 정리 관점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좀 매수를 여태껏 고민했던 사람은 SK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그렇죠? SK 쪽으로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화면이 SK 주가인데요. 자, SK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500원 하락한 25만 9,500원. 최근에 종합지수가 2주 연속 크게 하락을 하는데 얘는 별로 빠지지를 않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합병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밖으로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수급 쪽으로도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그래도 주가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보다는 오히려 매도한 물량이 더 많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봐도요. 그죠? 한 개인들이 10만 주 매도하고 기관들이 9만 5천 주. 최근 한 달 동안 비교하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는데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수급이라든지 재료면이라든지 그죠? SK 그죠? 없는 분들은 오히려 나는 SK 머티리얼즈 한번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SK 머티리얼즈보다는 오히려 흡수 합병하는 SK 쪽이 좀 유리해 보인다. 그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K 수급 재료면 상당히 좋고 또 주가도 또 지금 거의 뭐 바닥권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줘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한 8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는데, 자,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그죠? SKC도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역석 신고가 돌파를 했지만, 이제는 뭐, 진입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신규로, 그죠? 근데 이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기본 물량, 그죠? 내지 아니면은 좀 올라올 때마다 일부 줄여서 뭐 한 30% 정도 줄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 SDI겠죠. 자, 아직 이 미국에 지금 진출하는 거 확정 안 됐죠. 그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다 보시면 돼서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 좀 덜 올라간 그죠? 뭐 혼자만 못 올라갔어요.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응급제 만드는 회사죠. 포스코 케미칼 요 두 종목 정도 나머지는 그냥 기본 물량 내지 올라올 때 조금 줄여주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반도체 일단은 낙폭 가대 종목군들 그죠? 먼저 반등 주는데 오히려 매도 일부 비중을 줄여주는데 신경 쓰고 오히려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던 요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오히려 조금 비중을 조금 늘려도 근데 빠른 시간 안에 늘리지 마십시오. 그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이프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결정이 날 텐데 그 유무가 아직 판단 안 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연기가 된다 해도 어차피 올해 안에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좀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그렇죠? 좀 중장기적으로 물량을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든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당분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인데 자 어제 나온 거죠. 이 수천 명대로 줄었던 인천국제공항의 월별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1년 만에 한 10,000명대로 좀 회복을 했다죠. 한 1년 4개월 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정부가 9월 말이나 10월 초, 그러니까는 1차 접종자가 70% 정도가 확대가 되면은, 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뭐 집중을 해서 확진자를 그죠 크게 안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요. 이제는 그죠 예, 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보면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예, 일상을 유지하는 전략. 그래서 뭐 중증 환자 관리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출 그 발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자, 이러한 부분이면 그동안에 만약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그죠?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동안의 피해 종목이었던 그죠? 뭐 롯데 관광개발,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화장품주들 그러한 종목군들 관심 갖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2주 또 연기가 됐고 아마 추석 때까지는 지금 같은 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뭐 많은 물량보다는 그냥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사고자 하는 물량이 한 30% 정도는 그렇죠? 롯데 관광개발 갖고 계시고 자 대덕전자도 전기전자 쪽 그렇죠? PCB 인쇄로 기판 쪽인데 또 나름대로 강해요. 뭐 금요일 날은 목요일날 강세에 따른 조정을 받는 모습이 아직 추세 살아있다 해서 뭐 우리가 그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물량 그죠? 뭐 전혀 안 보이신 분들은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일 방송 통해서 이제 내일 정도에서 뭐 한 30% 정도는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미 물량을 일부 줄이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한번 승부 보자는데 나머지 물량은 그죠? 2만원 돌파될 때까지 기다리자. 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효성도, 지금요, 하반기에 뭐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데,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인 모습이 보였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뭐 추세 전환이 됐던 아니면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이 됐던 어떤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자,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